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억나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가지고 온 이 주제는 우리 계속 리포트 좋은 것들 하나씩 하나씩 골라갖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관심 리포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세 가지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액트로, 미렌지를 가지고 왔는데 왜 이 세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자, 내용을 보자면 1대5 액면 분할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유통 주식 확대 목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700만 주 정도에서 3,500만 주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이전의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분명히 영향이 크게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매 정지 기간은 4월 초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4월 11일 날 신규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묶여있는 자금들이 좀 크다 보니까 유동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꼭 주식 분할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거가 뭐인지 살펴보자면 아모레퍼시픽이 과거에 분할했을 때나 필라홀딩스가 분할을 했을 때 모두 이 비슷한 단기 강세를 시현했기 때문에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도 이전에 두 번의 비슷한 상황을 근거로 향후에 단기적인 상승을 한 번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PER을 계산을 해봤을 때 13배 수준으로 그냥 적정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가운데요. 저는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배팅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내용이 그냥 이 리포트 하나에서만 나오던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 단기적인 이슈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게 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개념에서 뭘 보면 좋냐면 예, 그렇죠. 수급을 보면 좋죠. 단기적인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들이 이 종목의 이 이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을 하면은 자, 딱 나옵니다. 사모펀드 계속 사고 있고, 투신 사고 있고, 보험 사고 있고, 금융투자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만 팔고 있는데 1대4 생각을 하면은 사가 더 많으니까. 그죠? 훨씬 더 지금 상황은 긍정적이다. 요거를 참고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이 아모레퍼시비카, 힐라홀딩스에서 올라간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이 두 차트를 보면서 쭉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아모레랑 필라 한번 볼까요? 자, 이때가 언제였는지 보면은 201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2015년 5월 8일. 그러면 이때가 5월 달이 여기네요. 액면 분할. 이 액면 분할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이전에 주가가 조금 한 달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나서 액면 분할 후에 잠깐의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나서는 조정 구간. 자, 그러면 신세계 역시도 아모레를 생각을 한다면 이 주식 분할 전에, 액면 분할 전에 조금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 걸 첫 번째.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큰 수익은 생각하지 말고 정리하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4월달 초반까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요거 감안하시고 지금부터 전략을 짜나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아모레 하나만 갖고서는 어떻게 이 확심이 안 쓰잖아요. 필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년 5월입니다. 요때네요. 자, 18년 5월달. 요때도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 이전에 쭉쭉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분할 끝나자마자 조금 더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필라홀딩스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디스럽터란가요? 그 운동화가 하나 굉장히 글로벌 히트를 하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쭉쭉 올라가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부분만 본다라고 했을 때, 아, 요번 이러한
이슈들은 비슷한 상황에 이전에 과거에 두 번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참고를 해서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은가 싶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서 두 번 얘기한 건 대기업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묶여있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케이스가 이 이외에도 몇 번 있긴 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몇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이벤트다라는 겁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요 이벤트 놓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물대 아래, 위 깔려있는 여기 가운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비어있는 공간. 한 18만 원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역시도 마련되어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으니까 자,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생각하시면서 이 비어있는 공간 노려보는 그런 매매 전략 취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액트로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은 22년 액추에이터의 성장이 다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가 주력으로 하는 제품은 OIS라고 해가지고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부품이거든요. 근데 이 OIS가 원래는 플래그십 쪽에만 계속 들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중저가 쪽으로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판매 대수가 늘어날 걸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규 플래그십 모델 지금 갤럭시 S22 지금 출시해갖고 굉장히 글로벌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랑 중국향 거래선 추가에 따른 외형 성장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 중국향 매출이 잘 안 나온 것이냐? 이때랑 비교했을 땐 그렇게 큰 모습이 안 보여질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을 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모바일 AP가 작년에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하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이 스마트폰 대수의 생산이 좀 제한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중저가 AP 역시도 무리 없이 시장에 물량이 풀릴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기대했던 만큼 물량이 뽑힐 수 있으니까 부품의 판매량 역시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회사의 영업이익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서 좋은 효과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영업 환경 개선에 따른 실적 확대도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OIS가 중저가로 풀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AP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되면서 이 중저가 핸드폰의 판매량 자체가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걸 좀 포인트로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 역시도 이분께서 매크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가장 큰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신규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S22 지금 굉장히 흥행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시면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이 쭉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실적 대비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22년 예상 PER이 7.5로 지금 위치는 매우 저평가인 상황이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 실적이 내년까지 유지가 되어 준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는 적정 주가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주는 피크아웃 우려를 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성장성만 있으면 퍼 10은 저는 못해도 달성은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감안하시면서 액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액트로의 차트를 한번 살펴본다면 자, 수급부터 볼게요. 자, 최근에 요 아래쪽 부분에서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이렇게 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데 연기금이 들어오고 사모펀드가 들어온다? 이런 거는 회사의 실적이 정말 견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안 되면은 보기가 힘든 시그널이에요, 이거. 여러분, 1,000억 밑에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는 종목 중에 안 올라간 거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100%라고 장담은 못 하더라도요. 보통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에는 회사를 믿고 기다리면 그래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연기금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으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집단인데 일단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그냥 잘하잖아요. 충분히 참고하면서 지켜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보면은 역회된 숄더가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은 쌍바닥이 나옵니다. 뭘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지금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위에서부터 라인을 뭐 그어 본다라고 치면은 특별하게 그렇게 인상 깊은 모습이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부분 하나 체크를 한다라고 쳤을 때 전 61선 돌파하면 241선은 한 번은 무조건 뚫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까지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고 그 이상도 연기금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가 사모펀드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면 481선을 뚫어갖고 방향을 한번 바꿔주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을까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서 뭐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성장성을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매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민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엔지의 리포트가 뭐가 나왔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분기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다라고 해요. 실적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제일 처음 느낄 수 있는 건 이게 성장성이 되게 좋은 종목이구나. 그래서 일단 작년 4분기 실적을 먼저 보자면 영업이익률이 13%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최고 매출액을 달성을 했다라고 해요. 매출액이 6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72억 원이니까 대략 이 영업이익률 요게 10%가 넘는 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파는 거에 대해서 남는 게 된 게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요거는 부품이 고부가 가치를 띠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이것보다 조금 더 위를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영업이익이 이번에 나온 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연간 성과급 이 4분기에 일시 반영을 한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틀뱅크의 M&A 성과급 이 두 가지가 일부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비용이 조금 종목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신에 실적이 신규 서비스 출시로 인해서 성장한 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틀뱅크 역시도 이제 앞으로 재무제표에 작용이 될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한 건기식 이쪽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자회사의 매출도 지금 44% 정도 증가한 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자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봐야 되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앞으로 이 실적 개선세는 계속될 것이고 지금 약간 일시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거는 결국에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표 주가 대비 여기서 설정한 괴리율이 조금 38.4%로 괜찮은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7.8배로 할인을 되고 있어가지고 이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 29,000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네요. 좀 이 동종 업계 대비 이렇게 큰 폭으로 할인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회사를 조금 할인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 이렇게 자회사 가치에 대해서, 지분 가치에 대해서 할인율을 30%에서 40% 정도 놓고 보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각자 목표가를 정하셨을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틀뱅크의 지분 가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실적 가치에 대해서는 약간 할인을 하는 걸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이 종목 분석하기가 참 편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건 제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의 수급 역시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자, 액트로와 마찬가지로 자, 이 민엔지 역시도 연기금융과 사모펀드가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로 개인들의 물량이 털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왜 털어가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자, 우리 투신 역시도 이때 이렇게 사가지고 여전히 홀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시가총액은 2,300억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개미들의 물량 자체가 이렇게 빨리고 있는 게 저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량이 잠겼습니다. 네, 물량이 잠겼어요. 누군가는 이걸 꽉 쥐고서 시장에 안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속 쥐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액트로 미넨지를 봤는데, 액트로 요거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말씀 안 드렸네요. 481선 위에 있으면 좋고요. 1차적으로 241선 부근까지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를 이제 쉽게 뚫어주면은 그때는 그냥 추세 이탈 전까지 계속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까지 정리 끝났으니까,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리포트 공부하는 것들 제가 이제 주말에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아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평일에 제가 이제 매일 리포트를 보고서 거기서도 이제 좋은 것들을 3개 정도를 골라갖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자라는 개념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올리고 나서 올라간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수급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퀄리티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미니스도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고 소개를 못 드리는 종목도 있는 만큼 이런 걸 좀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영상에 그 소개란 있잖아요. 거기에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같이 공부하자라는 개념의 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은 결코 리딩방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정보 좀 교환을 해보자, 교류를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방이니까 이거 감안하시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자,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활기차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